자, 이제 증시라인 10일 초대 손님과의 본격적인 토크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개편 이후에 첫 순서로 모시는 분,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 초대 손님 모시면요, 별도의 소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존리 대표는 뭐 소개 안 하셔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시간 절약 삼아서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뭐 운용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다른 건 없고요. 요새는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주식 교육에 좀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다니고 있고요. 아니 근데 주식 교육도 하셔야 되지만 자산운용사 대표님이니까 네네. 이 돈 받아놓은 이 펀드들 수익률도 많이 높여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수익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는 아니고요. 예. 이제 펀드 매니저 예. 펀드를 담당하는 이제 예. 직원들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장기 투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주식의 흐름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예. 거는 계속 체크를 하고 기업 방문을 하고 있지만 주식 가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사거나 팔거나 그런 거는 별로 하고 있지 개별 않죠. 펀드 저도 이제 뭐 자산운용사를 뭐 근무도 해보고 뭐 운영도 해봤습니다만은 대표님이 대표님 방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펀드 매니저 자리에 하고 오고 부르고 하면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지더군요. 안 좋아질 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참견을 하고 이거를 왜 샀냐, 왜 예. 팔았냐, 뭐 예. 이렇게 하면은 일관된 철학을 그렇죠. 유지하기 힘들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꼭 팔고 나서 올랐을 때만 또 왜 팔았냐는 얘기를 해요. 팔고 나서 빠지면 또 그냥 놔두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이제 신만이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근데 주식은 예. 돈을 벌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사고 싶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이 기업과 동업자를 한다. 그러니까 동업자를 하게 되면 1, 2년 동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예. 어떤 경우는 20년. 그러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아하. 네. 근데 대표님이 주식은 동업이라는 말씀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네. 하셨고 그런 이제 운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고르시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 주식 투자는 동업이라는 말씀 중에 저는 이 점을 꼭 강조해드려요. 동업을 만약에 해보신 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뭐 좌우면 해보고 뭐 밤에도 밤을 새서 고민도 해보고 이 친구랑 동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고민들 끝에 동업을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가 동업인데 그냥 누가 뭐라 그러는데 옆자리에 누가 뭐라 했는데 뭐 아는 친구가 뭐 회식 자리 같은데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동업하시면 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동업하시기 전에 정말 동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정말 고민하시고 검토도 정말 주도면밀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맞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이런 주식을 산다 그러면 예.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영진의 자질이죠. 경영진의 자질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 그리고 철학 예. 그런 거를 검토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왜냐? 나는 이 주식을 5년, 10년 갖고 있을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반 뭐 몇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CEO 만나려고 오너 만나려고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메리츠 자산운용 같은데 대행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나는 컨택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만나서 당신을 믿을 테니까 돈을 맡길게 이렇게 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에 나는 이제 소액주주니까 경영진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는 나는 좀 힘들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예.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투자가들 제가 만나면 사업 보고서조차도 안 읽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요. 예. 그동안 매출액 추이라든가 이 경영진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뭐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소송이 걸렸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뭐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재미난 스토리가 많죠. 예. 근데 그런 걸 대부분 안 읽어요. 그리고 나는 그 회사를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래프를 보고 투자를 하죠. 예. 어쨌든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요. 길 가는 사람 외모가 수려한데 이 사람이
저보고 돈 좀 내십시오. 동업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동업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그런 거죠. 맞아요. 자, 투자론에 대한 투자 철학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존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한국이 한 1년 전에 제가 뵀는데 예. 그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대통령도 새로 바뀌고 또 어떤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무슨 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경제도 주가 지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죠? 장의 성격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경제관 또 이 시황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먼저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시장이 좀 호황이라 그러면 호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 올랐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돈을 못 벌었는데, 나는 펀드에 투자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주가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예. 그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당연히 생각할 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는데 그것보다는 예. 지금 시장이 어떠냐 아니냐에 따랐을 때 아직도 그 주식이 비싸냐 싸냐 가치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비싸냐 싸냐 예. 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가 지수에 올라간 것에 비해서 소외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 그 많이 오히려 떨어진 주식들은 많은데 네.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은 개선된. 전혀 문제가 예. 없는데 주가가 좀 받쳐주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절벽이 온다,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 중국도 다 따라왔다. 예, 뭐 여러 가지 제2일본 된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예. 얘기가 많을 때 이때가 대부분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제 경험상을 보면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예. 20년을 봤을 때 저는 한국이 주식 가격이 비싸지가 예. 않다. 특히 제가 만난 한국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다. 진저리 치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한테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문화. 어떻게 주식 투자할 때는 굉장히 제일 좋은 시장이죠. 예. 왜냐하면 주식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특히 그 기업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의 그런 주식에 관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은 굉장히 비싸지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총각 때 생각나는데요. 신문 보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농촌 총각 다음이었답니다. 결혼 그 배우자감으로 이렇게. 요즘 뭐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 사회에 어떤 관통하는 어떤 우리 정서라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좀 그 저급한 걸로 그리고 위험한 짓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패가망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또 저축을 하면 건실한 사람이고 은행을 출입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 그렇죠. 듯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특성이죠. 미국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사실은요. 미국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 주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도박장에 간 것 같은 예. 그런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이 예. 나듯이요. 근데 미국 정부도 예.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서민들 그다음에 특히 월급쟁이들이 노후 준비하는 거는 주식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생각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고 특히 그 기업연금, 401k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꾸준하게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그 해서 저변을 넓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약 그 은퇴한 사람들의 자산의 한 40~50%가 주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죠.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서 예. 그다음에 상장을 하고 또 거기에 투자가 되고 또 그 국민의 그 나라 국민의 노후가 준비가 되고 예. 한국도 그런 선순환이 그렇군요. 필요하죠. 예. 저도 뉴욕에 한 3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제가 일하는 쪽 근처에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커머셜 은행이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급이 다릅니다.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맞습니다. 화려한 예, 맞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면 줄 쫙 서야 되고 그게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됩니다. 증권회사에 출입하는 분이 확률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이 존리 대표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권회사 뭐 가라는 뜻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향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면이 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다 이런 말씀.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을 회귀해 보면 삼성전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식들만 몇 종목이 그냥 선도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정말 내재 가치도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에 실패해서 이 옥과 같은 주식들이 다 진흙에 그냥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런 주식들 찾아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편승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경쟁력은 이제 이런 뭐 IT 예. 그다음에 헬스케어 예.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올드 이코노미는 경쟁력을 잃어가죠. 예.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헬스케어를 강조하냐면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 사람이 일생에서 아픈 기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00살 살면은 대충 50 넘어가면 오시다 보면 그쪽 고혈압 대사증후군 생기고,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픈 기간이 더 많은 경우가 그러네.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건강하다가 이제 예.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오래 산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의술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헬스케어 하면 단순히 그 제약회사가 아니고요. 제약회사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서비스 여러 가지가 다 망라한 거거든요. 예. 특히 그 의료 기구라든가 그런 데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 시장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국에서 이제 하나씩들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오랫동안 투자하면은 저는 그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냐 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그렇죠. 예, 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가는데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당연히 병을 갖고 오래 살 그렇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IT를 비롯한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는 비교 우위가 있는 나라니까 이게 접목이 되는 순간 글로벌리 폭발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 있죠. 이런 말씀. 예. 예. 근데 어느 나라보다 많다고 그러는 건 좀 약간 좀 오반가. 오바라기보다도 이제 일본의 케이스도 그랬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예. 이제 그 비슷한 게 한국에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미난 외국에도 있으니까요. 예. 100% 자기 주식 투자를 꼭 굳이 한국에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꼭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이 좀 어렵다. 외국의 헬스케어가 어떤 게 어렵다 그러면 헬스케어 업종으로 되어 있는 ETF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죠. 예. 그런 것도 펀드도 괜찮다는 좋죠. 말씀이시죠. 예. 펀드도 괜찮고. 예.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냥 이건 비매품이니까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르츠 산업운용 대표로 계신데 우리 아이 경제 독립이라는 책을 오늘도 저희 방송 오실 때 뭐 한 100여 권 갖고 오신 것 같으신데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 경제 독립 메르츠 예. 이게 제가 이렇게 해야지 보인답니다. 예, 우리 아이 이게 사실 그 바쁘신 자산운용회사 대표께서 아이들 문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다 아이들한테 뭐 주식 투자를 또 권하는 이런 캠페인성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이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예.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요. 예.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그럼 그 원인이 뭘까? 뭘까? 저는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데 투자돼 있고 잘못된 데 투자돼 있고 노후 준비를 전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60세 됐을 때 은퇴했을 때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 때부터 주식 가격을 가르쳐주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 좀 더 나은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서양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태어나자부터 해요. 태어나자부터. 예, 두 번째로 좋을 때는 당장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아니죠. 아이 체육하고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해서 이제 예, 넘겨줄 준비를 해라. 엄마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열어서 음. 아이들한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예. 20만 원을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생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데 투자도 같이 예. 의논하고요. 그게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글쎄요. 부자들이 하는 건데요. 예. 한국은 사교육비에 1년에 약 20조가 쓰이고 있고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만 가르치는데 예. 솔직한 얘기로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상관이 있죠.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전리 대표님도 부자시지만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연세대학인가 가셨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저는 중퇴했고요. 아니 가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혜택 받았다는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없어요. 예. 하기야 그때 당시 이제 중퇴하고 미국 안 가셨으면 사실 그런 기회가 예.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경제적인 풍요가 같이 따라온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로 부자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되고요. 많이 놀아야 되고 그러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거죠. 그 복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럼 걔가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20살 됐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거를 미국은 했는데 일본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많은 젊은 아이들이 이 굉장히 열악하죠. 꿈을 잃어버려요. 경제력. 최근에 뭐 이 아베노미스가 나와서 뭐 워낙 인구 구조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취직하기 좋은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참 일본 가보면 저 그렇죠.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 많이 그리고 했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대부분 뭐 아르바이트로 그냥 인생을 보내려고 일본의 그러고요. 경우에. 그냥 예. 꿈이 없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고쳐보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예. 한 명이라도 더 고쳐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수능 시험에 올인해갖고 과외를 뭐 100만 원도 쓰고 200만 원도 쓰고 한 친구와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애와 앞으로 어떤 라이프를 살까. 저는 명확합니다. 후자예요. 전자는요, 제가 볼 때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능 시험과 그 아이 경쟁력은 전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데 5m 앞서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층이 됐을 때,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근데- 아이들이 예. 부모를 봉양을 할 거냐? 절대로 못 하죠. 근데 이 방송 보는 이제 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특히 아마 제 생각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두 가지 다 해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투자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알고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안 해. 두 가지 알고 다 하면 있습니다. 되지. 아니에요.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한 사람이 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 안 된대요. 근데 한국은 학교에서도 7시간, 8시간 하고 그렇죠. 학원에도 11시까지 전혀 생산적이지 예. 못하죠. 근데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부자 만들고 싶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싶으면 수능 시험은 정말 공부가 좋아하는 애들은 할 수 없지만 공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죠. 하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공부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 중에 하나도 투자군요. 저는 투자는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경제적 독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되면은 다른 거는 사실은 다 부수적이죠. 애가 원하면 공부를 원하면 공부하는 거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데 대표님 지금 이미 성인이 됐어요. 기성세대가 돼서 자기 직업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교원, 공무원, 예? 또 뭐 아주 평범한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존리 대표님한테 와서 저 어떻게 부자 됩니까? 저 어떻게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조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회사 그만둬요? 아니죠.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노후 준비하고 있느냐? 예. 아마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pay your first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부터 페이해라. 당신부터 그 하라.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월급의 10%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30세다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100% 주식에 투자할 것 같고요. 10%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세가 한 50대다 나이가. 그러면 예. 한 주식의 비중을 한 40%, 50%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특히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무슨 형인지도 잘 예, 몰라요. 대부분 또 원금 보장량에 있습니다. 예. 원금 보장량에 있는 거는 예. 이거 중요하죠.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캐시, 그러니까 현찰은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인플레이션 기간에 들어오면 그렇죠. 지금 좀 인플레이션 기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돈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 보장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원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하긴 뭐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무슨 프로젝트 뭐 이런 뭐 이 뒤를 갖고 가면 원금 보장 됩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열에 여덟 아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위험을 택하는 거를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없이 어떻게 그렇죠. 부자가 될 수 없죠. 예. 리스크는 테이킹하고 위험하지 않게, 그러니까 덴저러스하지 않은 리스크는 테이킹하자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주식은 리스크를 줄이는 이게 기간인 거죠.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20대다.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기대하기에는 존리 대표의 포트폴리오는 뭘 갖고 있고 뭐 또 이런 주식은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사실 초장에 투자라는 게 뭐 시간과의 싸움인데 뭐 이 종목이 뭘 중요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그냥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리 대표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배우게 하려면 투자를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애플 주식 사주면 애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그런 그 실행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와 좋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